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자, 힘내시죠. 첫 번째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요, 결국엔 파산을 하였는데요. 시장에서 충격을 크게 줄 것만 같았지만 JP 모간 체이스가 인수했다는 소식에 급락 없이 약보합으로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요, 퍼스트 리퍼블릭 부실 우려가 가장 적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었고요. 예금자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시장과 예금자들 모두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시 예의주시는 해야겠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 발언에 마음을 다시 한번 졸였었는데요.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6월 1일에 부도를 낼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서한에 담아서 공화당 의장에게 전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제 7월이나 6월에 미국 정부 부도 가능성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처럼 6월 1일 이렇게 콕 집어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네요. 백악관과 의회 간의 부채 한도는 미국 국채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은 쉽지 않겠지만 극적 타결을 이룰 것인지 이 또한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진 5월 첫 거래일을 마치고요. 3대 지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가운데 역시나 장중 변동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거래일 상승 이후에 이제 어제장은 어느 정도 잘 버텨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FOMC 회의 결과만 잘 버틴다면 나스닥은 기나긴 횡보 구간을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이어질 수 있겠다 싶네요. EV 섹터주도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마이너스 2.3%, 테슬라는 마이너스 1.83%, 루시드는 마이너스 7.75%,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플러스 0.41%가 상승을 하면서 7.35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1분봉을 보시면 나스닥은 중반부에 어느 정도 상승을 이끌었지만 루시드는 그렇지 못하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듯이요. 로드스타운 모터스 파산 가능성 여파로 장중에 이제 무려 마이너스 60% 정도 하락폭을 보여주기도 하였었습니다. 같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루시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하락폭이 컸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겠고, 이거래일 전에 상승폭은 일단은 모두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장 여기서 잘 버텨 주어야 하는데요. 증시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쉽지만은 않겠지만 잘 버텨주기를 바라봅니다. 오더플로우는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세계의 빅 펀드가 루시드에 베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루시드의 럭셔리 SUV의 최종 출시는요, 현재 루시드의 재고를 줄이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오늘자로 올라온 베어스 워크샵 영상에서요. 페이지 2에 주차된 차량이 이제 해외 배송 물량이 아닌 재고 물량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비티는요. 당분간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을 예정이고 이제 테스트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서류 검증받고 뭐하고 하면 일반 도로에 테스트 차량이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한 6월에서 7월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분기를 보고 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루시드를 숏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가는 현 상황에서 더 멀리 갈 수 있다고도 말을 하였네요. 그럼 루시드에 큰 베팅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숏 포지션 펀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K2, 노블, 보스턴 이렇게 41,213 쉐어, 그 다음에 100주, 그리고 여기는 얼마죠? 38,222주 이렇게 공매도를 때리면서 욕먹을 짓은 다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고 앞으로 루시드 스탁으로 기회를 잡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가 이제 항상 찾아오면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디 우리가 이런 말은 또 엄청나게 안 듣잖아요. 그죠? 생산량, 딜리버리 모든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 그죠? 하지만 앞으로 개선이 되는 수많은 사항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롱텀 인정. 이렇게 하면서 이번 분기도 속은 쓰리겠지만 덤덤하게 넘겨야 한다는 거 다들 인정하시죠? 리비안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리비안의 문제는 93%의 전멸로 끝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최소 6명의 애널리스트가 4월에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하고 있지만, 리비안의 CEO는요, 2023년에 5만 대 차량 생산 가이던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럽기는 하네요. 루시드의 피터 롤린슨 CEO도 이런 발언을 조금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언젠가는 루시드도 물량이 딸려서 대기가 많다는 말을 꼭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R1 및 RCV 플랫폼에서 35,000대 차량을 생산을 하였고 각 차량의 생산 및 공급망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플래그십 R1 플랫폼과 미니 딜리버리 모델인 EVD 도입으로요 브랜드 입지를 구축을 하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리비안은 주력 모델이 딜리버리 밴과 R1T 그리고 R1S가 있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중이겠고요. 루시드는 에어 세단과 앞으로 다가올 그래비티, 그리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예약 고객만 이제 150만 건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프로토타입 차량이 선을 보이면서 혹평과 미국 코미디언이 100년 후 미래에서 온 차라고 극찬이 팽팽히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차 외관은 이제 호불호가 상당히 엇갈리기 때문에 어떤 차가 더 낫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올여름 초기 생산으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일단은 한 번은 돌풍을 몰고 올 것이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루시드 그래비티가요 2024년 출시가 되어서 SUV의 지각 변동을 다시 한번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등에 업고 사이버 트럭이 치고 갈 것인지 리비안의 귀엽고 독특한 매력을 지닌 R1S가 달릴 것인지 아니면 포르쉐를 담고 럭셔리 이미지가 한층 더 두드러진 루시드 그래비티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둘지 2024년 큰 기대를 만들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베어스 워크샵에서 업로드가 오랜만에 되었는데요. 2분기 생산량은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 듯 보입니다. 1분기 때 너무 실망스러운 수치를 보여주면서 2분기 걱정은 했지만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네요. 이제 외곽 쪽으로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메탈 루프 차량은 아닌 듯 보이는데요. 페이즈 2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데 왜 여기다 세워놓는 건지 항상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진에는 하얀색 SUV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비티가 아닌가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범퍼 쪽을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는데 그래서 글라스 루프가 아닌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애리조나 공장에서 언제쯤 볼 수 있을지 마음이 또다시 조급해집니다. 페이즈 2 주차장에서는요, 지난번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끝쪽으로 다시 한번 차량들이 서서히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2분기까지 2달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페이즈 2 차량들 모두 딜리버리를 꼭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공장 완공이 2분기에는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분기에는 완공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딜리버리가 되는 그날까지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요. 주가 떨어졌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